숙제 질문 있으면 하시죠. 몇 쪽이요? 92쪽 전에 있을까요? 없어요. 92쪽에 26번, 25번, 22번. 자, 일단 fx 식부터 마련해보면 최고차는 뭔지 모르고 해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fx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f 3분의 2x 마이너스 k라는 건 x 자리에 3분의 2x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거 식을 일단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 3분의 1과 여기 3분의 1, 3분의 1로 묶어내고, 3분의 1로 묶어내면 9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x-k, 3분의 1로 묶어내면 6이 되고, 여기는 2x-k, 마찬가지, 여기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가 2분의 k-6이 될 거고, 2분의 k 플러스 12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7이 되면 되겠죠. 그럼 k는 2. 놓쳤나요? 식 이렇게 만든 거 이해되세요? 네. x 자리에 이거 3분의 2x-k를 넣은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 묶어냈고 3분의 1 묶어내서 9분의 1가 됐고요. 그럼 여기는 2x-k 그대로 오는데 3분의 1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6 되고요. 마찬가지 2x-k 3분의 1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하면 2분의 k-6이고 이거 여기는 2분의 k 플러스 12고 그럼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7 됐을까요? 그래서 k는 2 25번이요. 자, fx가 x제곱 이 kx 플러스 k 이거의 꼭지점을 a라 하고 이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b라 하자. a, b라 하자. 직선 gx가 두 점 a, b를 지날 때 부등식 fx-gx가 0보다 작은 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gx만 넘기면 fx보다 gx가 더 큰 거죠. gx라는 건 직선이고 fx는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보다 직선이 더 큰 거, 더 위쪽인 거. 더 위쪽인 부분은 여기 a에서 b, 여기 사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k, 어쩌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얘가 마이너스 k이고 여기는 y절편이니까 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에서 0. 이 사이가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인데 여기 사이에 정수가 4개가 들어오래요. 그럼 수직선 그리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k, 여기가 마이너스 k.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어야겠죠. 이래야 정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라는 값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해도 정수가 4개가 되나 안 되나? 돼요. 그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여기 4, 여기가 5.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26번 할게요. 26번.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최대값, 최소값. 자, 일단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내면 4x 플러스 p가 되고, 여기서 x는 0이라고 나오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p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p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맞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죠. 그냥 정수라고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p가 음수가 들어가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첫 번째부터 보죠. 첫 번째 경우는 p가 양수인 경우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정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 3개면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p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p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도 정수가 3개가 되나요? 예, 그래서 여기 등호.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다 곱해주면 12, p 16. 자, p가 0보다 큰 거 가능하죠? 또 두 번째, p가 음수인 경우 이죠?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3개.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p가 오면 되고 여기가 4. 이렇게 되면 정수가 3개.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p가 3하고 4 사이면 되고 4에서 출발해도 되나요? 네, 그럼 여기 등호. 그럼 마이너스 4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이게 두 번째 범위. 그래서 최대값은 16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6이 되겠고요. 빼면 32. 괜찮을까요? 32가 없어. 왜? 정수가 3개라며. 미안합니다. 문제를 내가 잘못 봤네요. 등호가 있는데 여기는 등호를 안 쳤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면 여기 색칠하고 엉망진창이네. 그럼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도 되는 거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다 곱하면 8, p 12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정수가 3개. 그럼 여기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럼 얘가 2하고 3 사이가 돼야 될 거고, 그럼 2에서 출발해도 된다. 예. 마이너스 4 등호가 있으면 안 되는
누가 이렇게 등호를 해놨죠?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P 마이너스 8. 그러면 최대값은 1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두 개를 빼면 23. 23도 없어. 대박 사건. 아, 등호 둘 다 쳤잖아 지금. 그럼 마이너스 11. 그럼 빼면 22. 됐죠? 또 질문할 거 있을까요? 93쪽에 29번. 29번이요? 자, 이거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하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이 K, 문자로 가려져 있으니까 K가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K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K가 양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 되고 아래로 볼록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된대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2번. 2번이라는 거는 판별식 D가 0이다. 그럼 4분의 D가 0이다.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0이다. 계속 해보자. K 4승 마이너스 6K 3승 9K 제곱 2K 제곱 마이너스 6K는 0이다. 동량 정리 한번 해볼까요? K로 묶어내고요. 인수분해 1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K 마이너스 1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 또 되네요.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되는 K 값은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1 탈락. 그래서 1, 2, 3.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라는 거는 위로 볼록이 돼야 되고,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딱 하나만 만들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K 값은 1, 2, 3. 개수 3개. 됐나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인수분해가 안타깝네요. 조립제법을 까먹으셨나요? 네.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면 되죠, 이제. 또 질문할 거 있을까요? 다시 3쪽에 30번. 30번이요?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x의 값이 오직 k뿐일 때 a 플러스 k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k 값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최고차항이 미지수로 가려져 있으니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할게요. a가 만약에 양수다라는 거는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거죠. 음수라는 거는 위로 볼록이 될 거고 0보다 작은 게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요. 돼요, 안 돼요? 0보다 작은 게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돼요? 셋 다 안 되죠? 탈락. 그럼 A가 음수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죠. 그럼 0보다 작은, 미안합니다. 내가 문제를 헷갈렸네요. 다시,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딱 한 개만 있어야 된대요. 이 그림 다시 볼게요. 작은 거를, 작다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 다시 말해, 그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크거나 같은 거죠. 크거나 같은 게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게 딱 하나만 있는 거. 있나요? 있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유빈아? 자, 아직 나랑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반응을 보고 답을 유추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가 이렇게 대답해도 나는 반응이 이럴 거고, 저렇게 대답해도 난 반응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내 반응 보고 답인가? 아닌가? 유추하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서 호진이가 고개를 계속 연신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당해보셨나요? 보통은 반응 보고 답이다 아니다라는 게 유추가 되죠. 상상이 되죠. 하지만 나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너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너의 생각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걸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반대로 크거나 같은 거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크거나 같은 게 한 개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죠? 있는데. 네. 얘죠? 얘는 큰 거가 되게 많이 있는 거고, 얘는 큰 거는 없지만 같은 게 딱 하나 있는 거고, 큰 거 없고 같은 것도 없어. 이 그림만 되는 거죠. 응? 응.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는 크거나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 있나요?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두 개라고요? 무수히 많죠? 자, 크거나 같은 거 몇 개 있죠? 예? 뭐라고요? 많아요. 네, 많아요. 자, 크거나 같은 거 많아요. 많아요. 겁먹지 말고요. 유빈아,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무서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서 본인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호중이가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반응 보고는 절대 모른다고요. 그죠? 근데 고3 친구들은 내 반응 보고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험치가 많이 쌓이셔야 됩니다.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더 쌓여야 돼요? 네. 아직도 걔네들도 조금 알 것 같은데 하지만 아리까리해야 합니다. 걔네들도 그러는데 알 것 같나요? 내 반응 보고?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 D가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럼 4분의 D가 0이어야 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그럼 A제곱은 25, A는 풀마 5 맞아요? A가 풀마 5라고 나오는데 둘 다 가능할까요? 둘 다 가능해요? 네. 아이고, A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5만 됩니다. 되게 어지럽죠? 네. 생각하랴, 대답하랴, 조건들 보랴, 그죠? 딴짓하랴, 그죠? 왜요? 딴짓 안 했어요? 뭐 변명 있으면 변명하세요. 아니, 딴짓한 게 아니다. 아니, 얘가 시켜서 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응, 케이스가 막아줘가지고
아, 망가진 거 지금 이 시간에 딱 무조건 고쳐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아니에요. 지금 고쳐야죠. 망가졌는데 어떻게 지금 고쳐야지. 언제 고쳐? 아니에요. 지금 고쳐야죠. 괜찮아요. 고치세요. 아유, 아유, 왜 그런 거 가지고 죄송하다 그래요. 케이스가 망가졌는데 어떡해? 지금 고쳐야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 케이스가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해요. 아무튼 안 망가지는 케이스로.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왜 깨끗해요? 밀린 게 많아서. 못했다. 아우. 저런. 또 잔소리하고 싶어지네요. 질문할 거 없나요? 왜 잡담해, 왜? 그게 아니고 뭐, 스킬 다 했냐고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물어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다 해왔을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 궁금할 수도 있죠, 그죠? 옆에 있는 친구가 다 했는지, 못 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궁금하죠?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친구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몇 쪽 할자래요? 98쪽? 98쪽. 98쪽까지라고요? 지금 못 들으시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펼쳐야 질문 없다면서요, 이제. 저는 이 페이지에 질문을 못 가. 예. 또 질문 있어요? 38번이요? 네, 질문 되게 많네요. 어려웠다고요? 오, 까이거 대충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띡 하면 띡 하고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쉬워질 때까지 반복하면 돼요. 자, 1단.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가 섞여 있죠. 그럼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딱 정해져 있는 게 확신이 없으면, 문자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무조건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항상, 늘, 언제나. always. 자,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 다시 말해 m이 2보다 클 때 라는 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에요. 자, 이 아래로 블록인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1번, 2번, 3번. 몇 번? 3번.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갑시다. 그럼 4분의 D 갈게요. m-2의 제곱 마이너스 4 m-2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괜찮아요? m-2가 공통인수니까 m-2로 묶으면 m-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m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맞습니까? 예. 자, 2보다 큰 거 범위 괜찮죠? 그쵸? 변동 없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얘는 2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인데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공하는 거는 몇 번? 저런 안타까운 친구가 있네요. 0보다 크단데 3번이랍니다. 1번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0보다 커요? 뭐 다 0보다 커요? 네, 없습니다.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쓰면 틀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틀렸죠? 오, 대박 사건. 이걸 맞췄어요? 진짜요? 답 재고 베낀 거 아니고? 진짜 맞았어요. 맞추셨나요? 틀렸어요? 안 풀었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돼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 2에다 갖다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은 예. 저기 앞에 예. 저기다가 예. 넣었을 때 예. 2를 이렇게 되면은 예. 저기 딱 4가 perfect.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최고차항이 미주수가 섞여 있을 때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봐요. 0이 되는 m값이 2죠. 2를 이 식에 집어넣으면 날라가고요, 날라가요. 남는 거는 4가 0보다 크다만 남습니다. 이게 성립해요, 안 해요? 4가 0보다 커요, 안 커요? 그럼 성립해야 안 해? 그럼 m에 2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주수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나눠서 생각해요. 어떤 단어는 어떤 문제든 무조건 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 플러스 1.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은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립하니까 등호가 들어가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m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0보다 큰 게 성립하지 않죠? 그럼 그때는 등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는 클 때, 작을 때, 그리고 0이 될 때 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혼자 생각해서 풀었다고요? 대박. 대박. 또 질문. 질문 없어요? 95쪽, 96쪽 없나요? 46번. 46번. 보면 fx는 최고차항이 양수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gx는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래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fx가 gx보다 큰 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gx, 위로 볼록인 그래프보다 항상 큰 부분, 다시 말해 fx가 위쪽에 있는 부분이 0에서 2, 이 범위일 때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호진아 이해되세요? 아, 네. 자, 어쨌든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어서 쓸게요. 크다. 자, 이거 저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있겠죠?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몇 컴마? A 컴마. Y 좌표는 복잡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 A 컴마, 어이구 깜짝 놀래라. A 컴마 어쩌고 라고 돼 있는데, 자, 얘가 X축보다 위쪽일 수도 있고 꼭지점이 아래쪽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얘가 꼭지점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0보다 0하고 2 사이 부분에서만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모든 실수에서 다 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X축에 이렇게 가로질러 갈 겁니다. 근데 뭐요?
근데 뭐요? 뭐 근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 네라고 했습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좀 완벽하게 구해볼게요. 자, A, 집어넣으면 3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맞나요? 그러면 a제곱이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왜, 틀렸어요, 나? 뭐 틀렸나요? 아니, 뭐 이상해요? 괜찮죠? 네. 왜 불안하게. 자, 어쨌든 이게 나왔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이 0을 집어넣을게요. 이 식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요. 0을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를 집어넣어보죠. 어이구 너무 복잡하다. 2 넣으면은 12 마이너스 12a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정리해야 돼요. 3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11 맞나요? 자, 얘가 fg hx라고 한다면 h 0을 집어넣은 거 h 2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0과 2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a예요. 여기가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인데 0과 2 사이에서 얘가 성립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0과 2가 0,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2차 함수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0과 2가 0,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0,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첫 번째에서는 2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2를 넣었을 때 값이 제일 작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첫 번째 경우 A가 2보다 오른쪽, A가 2보다 큰 경우에는 2를 넣은 거 얘가 3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11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하고 2 사이에 해당할 때 꼭지점의 x좌표가 0과 2 사이일 때는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의 그래프는 이거니까 0을 넣었을 때가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크겠죠. 그럼 0을 넣었을 때 값이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괜찮을까요? 뭐 한 건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럼 3a-11 a-3 크다. 그러면은 3분의 11 3 왜 예? 12를 뭐요? 3분의 11 1 그럼 a는 1보다 작고 3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근데 2보다 커야 돼요. 이거를 만족해야 돼. 그럼 만족하는 거는 3분의 11보다 크다죠. 두 번째 넘기면 2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거랑 이거랑 겹쳐지는 건 없습니다. 세 번째, 3, 1, 1, 1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라 A 마이너스 1이라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해당되는 건 요거가 되겠죠. 그럼 A가 3분의 1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조금. 어렵죠?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서술형 용도의 문제예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용도입니다. 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경우의 수를 각각 다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쓰면 뭐 전체 문제가 5점 만점이라면 여기까지 쓰면 뭐 1점, 여기 2점, 뭐 3점, 4점, 답까지 쓰면 5점.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용 문제예요. 다음 문제 갑시다. 질문. 95쪽 없으면 96쪽 50번. 또 상문제네요. 설마 우리 호진이가 하품을 했나요? 방금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왜 안 했다면서 왜 죄송해요? 아니 뭔가 말투가 좀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자, 50분 보겠습니다. 이 참수 y는 mx제곱 짠짠짠짠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m값이 양수면 위쪽에 있는 범위가 사이값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안 될까요? 네. 네. 그럼 m값은 무조건 음수겠죠? 그럼 음수고 위로 볼록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럼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의 해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n분의 n.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분의 n은 2. 일단 여기까지 두고 근각계수의 관계 두근의 고분 마이너스 3은 m분의 mn 플러스 2 마이너스 3m은 mn 플러스 2. 아이고 뒤따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위에 있는 식을 좀 더 정리하면 n은 마이너스 2m. 괜춘?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m은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 다 넘기죠.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21, 21 마이너스 2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가 0이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 근데 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n의 값은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n의 값은 1.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 괜찮아요? 또 질문 있나요? 97쪽까지 없나요? 57번. 57번. 어느 상점에서 티셔츠 한 장을 2만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20장이 판매되고, 자, 그러면 2만원씩 팔면 20장이 판매가 된대요. 그럼 2만원 곱하기 20 하면 내가 예상하는 총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근데 1,000원씩 할인할 때마다 4장씩 늘어난다. 1,000원씩 할인하면
4장씩 늘어난다. 1,000원 빼주면 4장 늘어나고 2,000원 빼주면 8장 늘어나고 3,000원 빼주면 12장 늘어나고. 괜춘? 6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60만 원 맞나요? 이상이 되도록 한다. 끝. 이거 풀면 돼요. 정리해줘요? 좋네요. 이응. 또 질문 있나요? 질문할 거 없어요? 97쪽 더 없어요? 좀 쉬었다 하죠. 계속 합시다. 자, 64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래요.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위에 거의 범위와 아래 거의 범위가 겹쳐지는 범위가 답이죠. 위에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밑에 게 좀 문제가 있죠. 문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일단 이 2차식을 뭐 한다? 인수분해한다. x-4, x 플러스 2. 작다. 작으면 무슨 값? 사이값.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오케이. 밑에 거.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돼 있네요. 그러면 밑에 거는 해가 2차식 쪽이 작다죠. 무슨 값? 사이값. 그러면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맞습니까? 아니죠. a가 1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거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뀔 수 없겠죠? 자, 1번 경우 먼저 할게요.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1은 여기 가운데 있겠네요. 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겹쳐지는 데가 이렇게만 되겠죠. 그럼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로 갑시다. 마이너스 2, 4 먼저 나와 있는 거 숫자로 나와 있는 것부터 쓰고요. 2번 1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a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그래야 겹쳐지는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왼쪽에 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어떻다? 작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a랑 마이너스 2랑 같아도 될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해도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있나요? 있어요? 된다고요? 얘가 돼요? a랑 마이너스 2랑 같아도 해가 저렇게 나온다고요? 호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된다고요? 상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된다고요? 하하. 이게 a랑 마이너스랑 똑같이 이렇게 출발을 해도 겹쳐지는 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응? 소희야, 2대2로 갈렸습니다. 너의 결정만이 살 길입니다. 겹쳐도 되나요? 됩니다.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죠? 굉장히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A랑 마이너스랑 똑같아도 여기도 등호, 여기도 등호 안 들어가고 여기도 등호 안 들어가니까 등호 안 들어가는 거 돼요.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게 A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요? 사원이가 질문이 뭐였냐고 물어봤어. 뒤질래? 집중이 잘 안 돼요. 잘할 수 있게 해줄까요? 사원이 지금 조금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배가 아파요? 다녀오세요. 얼마 안 남아서 자고 있어요. 아니요, 많이 남았어요. 못 참아요. 다녀오세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래요.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위에 거는 숫자만 나와 있고 아래 거는 숫자랑 문자랑 섞여 있죠. 뭐부터 건드릴까요? 위에 거 숫자만 있는 거부터 합시다. 이의 식을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합니다. 3, 7. 2차 식이 작다네요. 무슨 값? 사이값.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을까요? 자, 위의 식 끝났고요. 아래 식. 아래 식도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곱해서 2a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a가 작답니다. 작다. 무슨 값? 사이값.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나요? 왜요? A가 그쵸. a가 2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어이구, 이제 안 속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갑시다. 첫 번째 숫자부터 쓰죠. 3, 7. 색칠, 여기도 색칠. 자, 첫 번째. 2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자, 2는 3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3과 7 사이에는 4, 5, 6이 있어요. 그죠? 자, 정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4개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3, 4 이것만 있다면 3, 4, 5, 6, 7 정수가 총 5개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4개로 줄여야 돼. 4개로 줄이려면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그래야 겹쳐지는 게 3, 4, 5, 6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됨요? 그럼 여기가 A가 돼야 하는 거고, 그럼 A는 6하고 7 사이에 떨어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A가 7이랑 같아져도 됩니까? 돼요? 그래도 정수가 4개가 나오는 거 맞아요? 확실해요? 나중에 바꾸면 안 돼요? A랑 7이랑 같아도 됩니까? 안 된대요. 왜요? 얘가 된다고 하니까 의견을 반대로 무조건 아까도 틀렸으니까 이번도 틀렸을 거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의견을 내겠다. 그런 뜻이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 그럼 너도 된다? 안 된다긴 한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아,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견이다. 알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돼요. 2대2네요. 와, 상훈이가 필요한데 상훈이가 없네요. 무슨 일이죠? 자, A랑 7이랑 같으면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겹쳐진 데가 여기까지 3, 4, 5, 6, 7까지 되는 거죠. 3, 4, 5, 6, 7! 5개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랑 7이랑 같으면 안 돼요. 7이랑 같으면 안 되고 6이랑은 같아도 되는 거죠. 3, 4, 5, 6! 4개. 그래서 6의 등호. 오케이? 자, 첫 번째 경우 했고요. 두 번째 경우 합니다. 3,
여기 7, 사이의 정수 4, 5, 6 이렇게 3개. 자, 2보다 작대요. 그리고 A는 더 작대요. 그럼 겹쳐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써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Next. 73번 가죠. 자, 세 변의 길이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된대요. 둔각 삼각형이라는 거는 세 각 중에 하나가 90도보다 큰 거. 이런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자, 일단 직각 삼각형보다 90도보다 각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각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이 빗변이 더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피타고라스가 가장 긴 변이 C라고 했을 때 이가 같다라고 성립하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빗변이 더 길어지면 길어진 걸 제곱하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빗변 쪽이 더 크다라고 쓰면 됩니다. 순식간에 다녀오셨네요. 많이 왔어. 공부해. 오.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끝. 이 아닐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아니라는 말이 없네요. 자, 둔각 삼각형이면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 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가장 짧은 변 x-1이 음수 가능 불가능? 0 가능 불가능?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장 긴 게 얘.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x-1의 제곱이랑 x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것보다 커야 됩니다. 정리부터 해보죠. x제곱 6x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뭐죠? 뭔가요 이거? 아, 이런 거 아직도 좋아하는군요. 선생님 딸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x제곱 없애고요. 자, 여기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x제곱. 얘랑 사라지는데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7 얘가 작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이 작다. 무슨 값? 살값.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가장 긴 변 x 플러스 3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어떻다고?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x 하나씩 날리면 x가 크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팅팅. x는 3보다 크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x-1 가장 짧은 변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얘가 세 번째. 하여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보다 커야 됩니다. 3보다 커야 합니다. 세 번째,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어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얘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연수의 개수 물어보네요. 몇 개예요? 3개. 뭐라고요? 손가락 계산하는 거. 손가락 계산. 손가락으로 셌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 여유 있게 농담도 하고요. 세상이 밝아 보이죠? 76번 갑니다. 상당히 수치심 느끼고 뭐라고요? 수치심을 느끼고 있대요. 아, 그래요? 아니, 별로 그렇게 야,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편집돼요? 이거 기껏해야 우리밖에 안 봐요. 물론 전 세계 공개이긴 한데 너 얼굴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얼굴 한번 비춰주고 가면서. 자, 7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얘가 허근을 갖도록 하래요. 허근 갖는다. 무슨 식? 0보다 작다. 짝수니까 4분의 D 갑니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정리하죠. A제곱 6A 9 3A제곱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다. 찐찐 정리하면 4A제곱 찐 마이너스 6A 찐찐 하면 마이너스 18 얘가 0보다 작다. 자, 2로 다 약분이 되네요. 2로 약분합니다. 2A제곱 3A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작다네요. 무슨 값? 사이값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1, 0, 1, 2, 3 끄덕끄덕 셀프 싸대기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약간 외울 부분도 필요합니다. 기본만 하죠. 첫 번째, 두 근이 양수예요.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양수가 나와요. 예를 들면 플러스 2하고 플러스 3 이런 거예요. 두 개의 근이 플러스 2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3이 나온 겁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근이 양수가 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근을 더합니다. 두 근을 더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5가 나오죠. 그러면 양수랑 양수랑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두 근을 곱하겠습니다.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랑 곱하면 양수가 나온다.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요. 두 번째, 두 근이 음수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두 근을 합치면 음수가 나오겠죠. 두 근을 곱하면 양수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달라. 다름이라고 써야겠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근을 더한 거는
뭐예요? 몰라요?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몰라요? 자,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이때는 1이 나오죠. 근데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 무조건 얘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플러스 4야. 그럼 두근을 더하면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두근이 부호가 다른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양수가 되고 어떨 때는 음수가 되고 어떨 땐 0이 된다. 그러면 우린 수학에서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확실한 거 좋아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근을 곱합니다. 두근을 곱하면 양수 음수, 곱하면 어느 경우에도 무조건 다 음수가 나오네요. 자, 내가 처음에 두근의 양수일 조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두 가지밖에 안 써놨어요. 한 가지가 B죠. 자, 그 한 가지 마지막 조건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두 번째, 판별식 두근이 음수입니다. 0보다 뭐라고요? 아니, 양수일 때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음수일 때는 0보다 네, 커야죠. 이거 작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작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진짜 실제로 되게 많아요. 물론 호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호진이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플러스 하나. 자, 두근이 양수라 그랬어요. 자, 플러스 1랑 플러스 3도 괜찮은데 플러스 2랑 플러스 2 도 두 개의 근이 양수인 거죠. 그럼 플러스 2랑 플러스 2가 근이 나왔다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판별식 중근이다. D가 0이랑 그럼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두근이 음수다? 이것도 되지만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도 두근이 음수죠. 이거를 우리는 중근이라 부르고 판별식 D는 0보다 같다. 그럼 등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두근이 부호가 다른 거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것도 되지만 0이랑 안 돼요. 안 되죠. 미쳤어요? 지금 똑같아요? 중근이야? 등호가 들어갈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자체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다 라고 나오면 뭘 제거해야 돼? 저 중근이 등근이 아니라 중근. 등호 제거해야죠. 등호랑 중근이 합쳐졌어요. 중근, 등호 제거해야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서로 다른 두 근이 음수다라고 나오면 등호 제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미리 이미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한 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자, 물론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는 필수 과정이에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필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는 거 3-1이 있습니다. 이건 옵션이에요. 이거예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뭔 말이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음근의 절대값 5입니다. 양근의 절대값 2입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음수인 건 당연하죠. 그럼 하나가 추가될 수 있죠. 무엇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원래 세 가지예요. 뭐 어떤 조건이 추가될 수 있을까? 두 근의 곱은 음수다라는 건 당연해요. 어떤 게 추가될 수 있을까요? 합이
음수잖아요.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죠.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문제에서 못을 박았으니까 이건 무조건이죠. 그러면 3-2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다예요.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플러스 5예요. 음근의 절대값이 작아요. 자, 그럼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거는 당연해요. 당연하고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죠? 뭐가?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음근의 절대값, 양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예요. 같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거는 당연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죠? 두 근의 합이 0이다라는 게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한 옵션 사항입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있어.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한 근이 다른 근보다 더 3만큼 크다. 두 근의 차가 5다. 이런 식으로 더 여러 가지 막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은 필수 사항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두 근이 양수일 때 미지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들 세 가지를 떠올려서 식을 만들어야 돼.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 세 가지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입니다. 외우라고 했어요? 못 외우면 문제 자체를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80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거 봐요. 그냥 이렇게만 나온다니까? A값, M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외우고 있는 상태에 이어야 돼. 그래야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래요.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일 조건이 뭐였죠? 합이 음수다. 곱이 양수다. 판별식은 크거나 같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두 근이라고만 나왔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근의 합구합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2, m 플러스 1. 맞나요? 얘가 0보다 어떻다고요? 작아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맞습니까? 끄덕끄덕한 사람은 셀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누누이 해도 항상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미지수, 개수를 음수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난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까먹잖아요. 이렇게 실수한다고. 이렇게 실수해서 틀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떡해. 자,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범위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두 근의 곱이 양수다. 네. 뭐요? 뭐요? 두 근의 곱이 뭐요? 예, 양수다. 자, 두 근의 곱, 근각계수의 관계. m 플러스 7.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m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고요? 크거나 같다. 자, 4분의 d 가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크거나 같다. 자, 전개하죠. m 제곱 2m 플러스 1 빼기 m 빼기 7.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크다예요. 무슨 값? 바깥값.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두 번째, 마이너스 7보다 크대요. 세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래서 m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끝.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세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문제는 딱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이 조건들을 내가 생각해내서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된다고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외울 게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준 거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